CCTV를 지금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제가 무선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한다.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인식 코드 또는 전화번호 비호 방식으로 해서 수십 대를 갖고 다니면서 그거 뭐지 특수부대나 이렇게 작전할 때 군에서도 이렇게 사방에 놓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뭐 좀만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선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제 이 라우터 방식이나 똑같아요. 무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무선 결합의 라우터 방식과 또는 유선으로 이렇게 신호를 총괄해주는 라우터. 그 밑에 새끼 라우터들이 수없이 많다 그랬잖아요. 수십 개씩 이렇게 또는 뭐 그 용량에 따라 틀리겠죠. 몇 개 있는 데도 있고 수십 개 있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선 신호를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유무선 결합 라우터, 어,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3단계로 하든지 그냥 2단계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부대 각 신호를 이 유선 신호라 할지라도 조금만 라우터들이 좀 미니 라우터들이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 사령부를 거쳐서 이렇게 통합이 되고 다시 최종 사령부를 거쳐서 신호가 전달되는데 혹시 최종 사령부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생겨서 하나를 더 예비부대 만들어주고 밑에 일선 부대도 고장 날 거를 대비해서 몇 개를 예비부대로 놔줘갖고 고장 났을 때 그것이 대신한다라는 거죠. 이런 건 유성예수도 쓸 수 있습니다. 유성예수도 쓸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그 다음에 유무선 결합. 유선으로 이렇게 뭐 제지에 이제 장충이다 그러면 유선으로 그까지는 5대 거기서 부분 가정 아파트에서도 쓸 수 있고요. 까지는 오고 아파트 몇 가정은 5가정이다, 10가정이다 소용으로 그러면 무선 전파로 담당해 주는 거예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 하나는 비밀번호, 인식코드, 전화번호 비호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터폰 얘기했었는데 그 인터넷을 어떤 중앙 서비스 업자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유선으로 그냥 그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그 무선 통신기기를 만들어서 무선 통신기기 안에 수많은 새끼 미니 무선 통신기기가 있는 구조겠죠. 이것도 역시 그걸 가지고 인터폰으로 사용한다고 한 대당 뭐 아파트 100가정이다 그러면 5개씩 사용하면 20개씩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중간 사령부터 둘 수도 있고 그것도 예비 부대를 하나 둬서 나중에 처음에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최종 사령부를 최종 신호 담당이겠죠. 그것을 예비 부대를 둔다. 이 방식은 유성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제 유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인터폰도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신호도 이제 숫자를 많이 해서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드론 같은 데도 똑같다라는 거죠. 드론을 조종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CCTV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드론을 50대 100대를 운영한다 그러면 한 부대가 그것을 사방대에 들어오는 신호를 무선 통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선 통제기 여러 개를 둬가지고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겠죠. 한 대당 너무 많이 100대를 한거 얘만 이것만 폭파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개로 한 대당 20개나 뭐 30개 이렇게 담당하는 것을 나눠가지고 무선 통신기기를 가지고 이기도 역시 라우터 방식으로 숫자를 많이 미니 무선 통신기기를 해가지고 번호를 부여해서 전화번호 우리 휴대폰 전화번호 있는 것처럼 수백만 가입자도 정확히 도달하잖아요. 신호가 그것처럼 하나는 비밀번호 인식코드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해서 암구어 되듯이 역시 그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통신할 수 있는 적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 어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쓰는 이유는 어떤 전파를 알 수 없는 비밀 조합 방식이고 이런 방식은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전파든 간에 무한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는 데서 다른 전파하고 차별이 되고, 이것은 멀리 신호가 가고 뚜렷이 간다. 전투기에서 공격용으로 했을 때는 전투기가 다 여러 파형이 틀린 여러 전파는 전투기 상대방 전투기에 이것이 전파가 딱 도달하고 공격용으로 했을 때는 강하게 서로 융합이 되면서 열을 발산하면서 태워서 기판 전투기의 기판과 전용탄을 열로서 이제 공격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강하게 서로 융합이 된다는 거죠. 맞을 때도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 근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휴대폰에서 그냥 휴대폰에 촬영을 해서 그것을 자동으로 휴대폰도 5분 단위로 휴대폰으로 해서 5분이나 몇 분 단위, 지금 보면 그 홈캠, 이런 홈캠도 보면 몇 분 단위로 해가지고 2, 3분 단위로 해갖고 끊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이렇게 휴대폰으로 전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다니면서 호텔이나 어떤 데는 좀 안전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걸 갖고 다니면서 차량에도 그렇죠. 차량에도 이렇게 차량 블랙박스가 있지만은 어디든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딱 찍어가지고 나에게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휴대폰으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서버에 곧바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라리 휴대폰에 전송해갖고 휴대폰에 들어오면 자동 전송 기능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로 올라가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만약 해침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서버에서 보고 이제 신고를 대신 해주는 비상벨 시스템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죠. 다만 자신이 이제 범죄 현장에 사로잡혔을 때 사법 처리되는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범죄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범죄를 안 하고 살거나 특정 그렇죠. 범죄하는 사람들거나 특정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분 단위로 해서 계속 짧게 동영상을 쪼개져가지고 하는 방식이 지금 홈캠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 전송이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자기가 이제 비밀번호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가입자다 그러면 자기가 동영상을 지우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는 이렇게 현재 있는 그 어떤 그 중앙 서버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지울 수 없잖아요. 그런 방식과는 가령 먹고 우리가 네이버다 그러면 동영상 우리가 올려놓거든요. 자기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그 정보를 우리가 올려놓는데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서버를 이제 제공하긴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랄까 그 서버를 동영상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당 네이버다 그러면 우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어떤 가족이나 뭐 단톡방의 사람들이나 또는 단톡방에 공유되는 곳에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서로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택시 타도 휴대폰으로 전송하기 좀 그렇게 가볍게 딱 지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택시 번호도 비춰주고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는 방법. 네. CCTV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수부대가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 작전하듯이 지금 이미 제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품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전파로 사용했을 때는 괜찮은데 전파 방식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이다. 그럼 그게 재전파에 해당한다는 거죠. 기술 구조가. 이해가시죠? 이것은 제가 CCTV에서도 집안에 CCTV를 앞으로 무선으로 하거나 외곽에 있을 때는 그렇죠. 유선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구축 비용이 많이 들죠. 복잡하고. 그러니까 무선으로 처리를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블랙박스다 CCTV다 그러면 거기서 신호음이 나한테 비상 경보음이 그쪽에도 이렇게 침입자에게 전해지되 밤에도 들어올 때도 이렇게 적외선 방식으로 해서 전해지겠죠. 그때 파형은 서로 전파를 적외선 파형이다 그러면 서로 전파를
또는 마이크 그냥 일반 전파 방식이나 적외선 파형을 여러 개로 쏘는 거죠. 여러 개로 쏘고 여러 각도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넓게 해서 탐지하는 경보음을 울려주는 이런 CCTV는 제가 블랙박스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적외선 방식도 그렇고 각도를 좀 넓게 하는 거죠. 여러 군데로 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휴대폰으로 전송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방식하고 똑같죠. CCTV하고 휴대폰으로 전송을 한다. 현관 비디오폰도 휴대폰으로 전송을 한다. 우리 집에 있는 CCTV도 전송을 한다. 이 전파가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자체 전파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단톡방처럼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회원들과 같이 또는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여기서 얘네들이 대신 위험에 지금 무슨 택시 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해서 자도 저 택시나 아니면 호텔 같은 데 하는데 배터리가 문제잖아요.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으시는 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전기만 연결해보면 계속 무한정 틀어줄 수는 있는데 이것도 좀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좀 이런 보안된 CCTV 방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에다가 자기가 네이버처럼 저장을 하되 자기가 그 정보를 통제를 해서 범죄 현장이다 그러면 실수로 올려놓았을 때 지금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울 수 있도록 또 뭐 범죄 권리 문제인데 그때 수사에 들어가겠죠. 서버를 조사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서버에서 마음대로 내 정보를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